이게 남 얘기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전기요금 때문에 난리 난 이유인데 일본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예, 박간이 방송에서 일본 물가 얘기를 뭐 여러 가지로 자주 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뭐 예를 슈퍼 가는 물가 있잖아요. 콜라라는 그런 거는 한국보다 싼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교통비는 비싸다는 게 유명하잖아. 일본 교통비 비싸다. 네, 우리도 여러 가지 그 얘기 한 적이 있네요. 그리고 일본 세금도 비싸다.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은 어떨까? 전기요금도 비쌉니다. 그건 어느 정도까지 비쌀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본의 전기요금, 이건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요. 오늘 그 자료를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안 그래도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최근에 또 난리 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건 저희가 이제 일본에 살고 있고, 지금 추미코도 이제 당장에 뭐 이제 가계부 이런 거 적으면서 있잖아요. 이번 달 전기요금. 항상 그거는 거짓말이다요. 가끔 가계부를 정리를 하면서, 가계부 자체가 없어요. 추미코가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고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방송거를 괜찮겠네 싶어가 들고 온 내용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일본 전기요금 자체가 성립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남 얘기도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이 높은 나라는 어디? 국개발 랭킹을 체크해보자 이래가지고 쭉 내려보면은 뭐 전기요금이 높은 국가 뭐 싼 나라에서 높은 순위 뭐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중간이 일본,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싼 나라는 뭐 한국, 미국, 캐나다 이렇게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도표를 쫙 보면 있잖아요. 한국은 싼 나라구나. 이래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개 준비했는데, 짜잔, 이게 일본의 이제 동경전력 사이트입니다. 예, 동경전력에서 이제 일반 가정용 이 전기용 요금 플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나온 거예요. 계약 암페어 기본 요금 있어. 거기다가 뭐 120kW 넘으면 19.88엔, 그다음에 121kW부터 300kW 사이는 26.46엔, 그다음에 300kW가 넘어가면 30.57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선 이게 더욱더 어려운데요. 어렵죠. 더욱더 쉬운 거. 그래가지고 이런 건 이제 전기요금을 예시를 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60kW를 사용한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계산해보니까 한 달에 360kW를 쓰면은 9,457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나와요. 같은 용량을 한국에서 쓰면 얼마 나올까? 계약종별 전기요금 계산, 이거 한전 이런 거 있구나. 한전 사이트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주택용 저합,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에 뭐 할인 없어, 그냥 단순 때려 이래가지고 밑에 있잖아 360 요금 계산 딱 치면 이렇게 56,100원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대충 보더라도 한국 요금의 약 2배가 일본 전기요금이라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가정용으로 쳤을 때 상당히 그 뭐라 해야 되냐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일본 전기요금이 꽤 비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 전기요금 뭐 비싸봤자 아까 저 나왔잖아 뭐 덴마크, 독일 이런 건 비싼 거 아니야 느낄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뭐냐면은 이거 이제 2019년도 OECD 가맹국의 평균 임금 랭킹 이런 거 나올 때 일본에서 이거 자주 인용하거든요. 1위 뭐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이제 6만 뭐 800달러,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국, 덴마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이 이제 OECD 평균 임금 딱 이거 치면 이제 24위, 3만 862달러.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19위, 4만 229달러. 특히 요새 이 동계 많이 나오네요. 특히 요즘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이 동계. 그러니까 일본의 평균 임금이 OECD 뭐 있잖아, 가입국 기준. 한국 사람보다 싸다, 임금이. 그걸 인식해야 된다라는. 일본에서도 이제 뭐 있잖아. 이런 이제 일본은 더 이상 뭐 이제 그잖아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니다. 일본도 현실 자극하고 어떻게든 뭐 임금 체제부터 해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게 일본의 여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가 참교도 다른데 대충 이거 보더라도 그렇게 일본이 예전만큼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전기요금이 대한민국에 얼마? 2배란 말이야. 힘들다. 그러니까 가계 부담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느끼기에도 전기요금이 비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래서 전기요금 비싼데 아니 그건 뭐 일본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비싼 전기요금이 이미 있는데 일본에는 이게 뭐 굳이 난리가 될 정도까지 되냐?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엄청난 뉴스가 떴어요. NHK 뉴스입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의 전기요금 가산금액 1,000엔 이상 상승.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오를까라고 해서 이제 일본에서 막 뉴스 보도가 나오고 얘도 나오는데 이 타이틀 있잖아요.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 이게 핵심입니다. 최근에도 뭐 전 세계적인 여러분 기류 있잖아요. 그 탈탄소 있잖아요. 카본 프리 이런 거 뭐 한국 뉴스 기사 많이 보셨죠. 일본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해 가지고 뭐 2050년대까지 일본이 뭐 하겠다. 그런 장기 플랜에 이런 전력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흔히 말하는 친환경 있잖아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야 된다. 그런데 일본에서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이 좀 제해가 됩니다. 원자력을 제해를 시키면은 뭐가 남아요? 풍력,
지열, 태양광, 바이오마스부터 해가지고 그쪽 자원을 사용을 해가지고 전력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국가가 기조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거랑 전기요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일본 내에서 예를 들어 태양광 사업을 합니다. 그럼 그 전력을 일반 가정에서 쓸 수도 있고 그 전력을 국가가 사줍니다. 아니 국가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줘? 국가가 물론 보조금도 내긴 하는데 일본 국가가 나머지 부담금은 일본에 거주해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의 전기요금에서 십시일반으로 이걸 부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일반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거기 나온 비용을 일본에 있는 그냥 사람들이 다 어떻게 니들이 부담해라. 그게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그게 매년 쌓였는데 특히 요즘에 더욱더 이게 올라간 거예요. 웨이트가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너 나올 거 없이 사업을 하거든 일본에서. 왜? 국가가 사준대잖아.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보다 좀 가격이 싸졌어요. 왜냐면 그때는 흔히 말하는 태양열 패널 있잖아. 그게 엄청 비쌌거든. 사주는 가격도 엄청 비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만 들어올 수 있었어. 그러니까 한순간 이거 태양 전력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대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왔었어요. 근데 점점 가격이 내려갔어. 사주는 가격 국가가. 대신에 가격 사주는 것도 내려간 만큼 태양광 패널 가격도 내려갔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조그만한 소기업들이 이 사업에 더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설비하는데 돈 얼마 안 되네? 어쨌든 사준대잖아. 야, 들어가. 묶어 더블로 들어가. 그래서 일본에 진짜 별의별 소사업자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이걸 잘 인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이라는 정책을 일본에서 할 때 동일시한 정책을 하나를 더 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력 자유화입니다. 일본에서 기존의 전기는 기본적으로 민영화입니다. 일본은 도쿄전력부터 해가지고 원래 국영이었는데 일본 사업 대부분 이거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2차 세계대전 전에 있던 사업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해서 개편이 되는데 일본은 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GHQ 미국 선생님이 개편을 시켰습니다. 어제 민영화를 딱 해놓은 거예요. 완벽한 자유화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도쿄전력이라든지 관서전력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상 뭐 공사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자유화시키자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2016년부터 전력 자유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력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전력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홋카이도에 사니까 그런 사람들은 홋카이도 전력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사는 지역 이외의 전력 회사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걸 광고할 때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특혜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했어요. 일본에서. 근데 절대로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도매상이랑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는데 도매가 있는데 가운데 소매상이 끼어서 이제 소비자가 생긴다는 거잖아. 소매상이 우후죽순 생긴다는데 아니 이게 직판장이 더 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게를 할 때도 소매업자에게 사면 더 비싸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걸 싸다고 광고를 때린 거야. 실제로 몇 개 싸진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네 일본에서. 야, 이거 기가 막히다. 정말 이거 최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전력 사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있냐면은 등록 소매전기 사업자 목록이 713개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자가 있어요. 예. 소프트뱅크도 락텐도 다 있습니다. IT에서도 다 있고 다 전기 사업자예요.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상당히 유명했는데 그럼 이거랑 무슨 상관이냐 할 수 있는데 이거에 사람들이 막 이목이 집중되다 보니까 당장에 중요한 있잖아. 이거 재생 가능 에너지 보급이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아니 그냥 저런 걸로 사업자도 막 생기고 그런 사업자들이 겸사겸사 태양광 이런 거 설치하고 그런 거 뭐 팔고 있잖아요. 하는 거겠지라고 일본 사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도. 그런데 이게 몇 년 쌓였습니다. 당시 2016년 그 이전부터 있는 것도 있거든요. 쌓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도.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일본의 자원에너지청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 자원에너지청에서 자기들이 예상을 했어요. 뭐냐면은 피트라 해가지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그거를 만드는 친구들을 자기가 일괄로 매입해준다 했잖아요. 그 제도거든요. 그 제도를 어느 정도 이게 확충이 될까에 대해서 막 정부 기관이 자료를 만든 거야. 그래가 봤는데 뭐 2012년도부터 해서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 했잖아요. 하고 있었는데 뭐 대충 2030년도 정도 되면은 3.7조, 4조,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 정도 가량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2016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써있잖아요. 점점 뭔가 밑에 진한 파란색 그래프가 늘어나죠. 글자도 늘어나고 이게 뭐냐면은 부가금이라 써있거든요. 부가금? 2016년도에 부가금이 약 1조 8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20조네요. 거의 20조. 이게 뭐냐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 촉진 부가금 단가. 2020년 4월분은 킬로와트당 2.95엔,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는 2.98엔 킬로와트. 약간씩 오르고 있죠.
태양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촉진시켜가지고 정부가 사준다 했잖아. 부담금이나. 그렇죠.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미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했어. 근데 이 금액 봐. 이 부가금 금액이 나오죠, 여러분. 2012년도에는 1,300억.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사이에 10배가 됐어요. 2016년도에. 그리고 2030년도에는 4조까지 늘어날 거야, 전체적으로.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 근데 이때 당시에 2016년도에는 늘어나봤자 4조엔까지 늘어나겠지. 이거 정부가 하는 거.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많은 기업들이 우후죽순 사업에 들어갔어. 그래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같은 거를 생산하는 기업이 너무 늘어났어. 그치? 어느 정도냐면은 재생에너지 국민부담 최대 4.9조엔입니다. 이게 2021년 시산입니다. 거의 뭐 1조엔, 우리나라 또 10조가 늘어났죠. 한국 돈으로.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왜 더 늘어날까? 돈 주거든. 만들면 돈 주니까. 그러면은 이 그래프의 이 진한 파란 부가금이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럼 아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 전기를 쓰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근에 한번 뉴스가 터져가지고 아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한 달에 우리나라 또 10,000원씩 부담.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예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1인당 부담 금액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2030년 되면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카본 프리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보다 더욱더 해야 되죠. 더욱더 해야 돼요. 이게 서민들의 목을 쪼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왜? 저건 이미 추산된 일이거든. 일본에서도 막 다큐멘터리부터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쩌라고. 이미 있는 일인데. 이미 아까 저거 본 것처럼 예전부터 싸우고 스택이 싸우고 있잖아. 사업자도 지금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그거 있잖아. 일본인 사업가. 누구? 손정희 선생님. 소프트뱅크 에너지. 이게 소프트뱅크 에너지가 기가 막히게 잘 해놨습니다. 발전소, 소프트뱅크 에너지 발전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 홋카이도에 8개, 동북 3개, 도쿄 주변에 10개 이래가지고 소프트뱅크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태양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립해? 엄청 많죠. 배놀 많다. 메가솔라를 해가지고 소프트뱅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돈을 버냐고요? 예, 이게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인데 상장 안 된 회사라 가지고 결산이 내역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관보 거기서 딱 보면 나옵니다. 소프트뱅크 에너지 주식회사 2020년 6월달 결산 매출 74억엔, 영업이익 18억엔, 경상이익이 39억엔. 와우. 오. 매출의 반 가까운 게 경상이익이 나와. 아니 이거를 했는데 경상이익이 이 정도로 나와?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경상이익 30%도 대단한데. 그렇죠. 40%네. 40%가 넘네요 거의. 어마어마한 회사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아요. 일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후죽순 들어가요. 돈 놓고 돈 먹기거든. 이게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게 막 이 경상이익을 누가 부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부담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예, 이게 일본의 흔히 말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현실이에요. 기업들이 돈을 벌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돈을 내게 되는. 아까도 오늘 처음 얘기했지만은 안 그래도 일본은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입니다. 한국보다 2배 비싼 나라예요. 그런 일본이 앞으로는 더 올라간다잖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생활이 왜 더 팍팍해진지 알겠죠. 박가니 방송 보면은 일본의 뭐 생활 물가 콜라는 한국보다 싸고 뭐 여러 가지 뭐 싼 것도 많다던데요. 하지만 교통비 비싸잖아. 월세도 비싸잖아. 그런 와중에 이거 일본의 평균 임금이 한국보다 내려갔잖아. 이게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생활이 더욱더 팍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속칭 전기세라는 평가가 있어요. 왜? 살 때 필수 불가결하니까. 전기 없이 못 살잖아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내야 되는 거거든. 세금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얼토당토 없게 너무 큰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알아보니까 이미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테크트리를 짜놨었네? 우와, 그런데 이런 거 전력 자유화예요. 여러분 전기 가격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언플에 속았네. 이런 식으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 결과가.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일본 내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 얘기하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뭐 카본 프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업하는 게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국민 부담으로 지우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의 좀 극한적인 예죠. 갑자기 팡팡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떠나더라도 당장에 뭐 전기 민영화부터 해가지고 그 위험성이 있잖아요. 미국의 텍사스에서 뭐 폭설 내렸을 때 전기 요금이 몇백만 이런 뉴스 한번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일본도 많이 뉴스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엄청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 뉴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가격이 엄청 올라가면은 결국 서민 생활이 팍팍해집니다. 이런 게 생활비의 기반을 다져진 거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상당히 남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일본은 아까 말한 대로 원전 사고 이후 때문에 탈원전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을 원전이 아니면은 재생 가능 에너지, 뭐 탄소 안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게 앞으로도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그 있잖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처음에 모르다가 이제 눈치챈 거예요. 아, 이거 사기였다. 전력 자유화 치면서 전기요금이 싸질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결과적으로는 다 이거 아까 말한 재생 가능 에너지 그 재판매잖아. 그걸 덮으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몰이였다는 거를 지금 조금씩 눈치채고 있는 건데 늦었죠. 이게 일본의 디플레이션 사회라고 하잖아요. 1억 30년부터 해가지고 왜 디플레이션을 못 나간지 여러분 알겠죠. 기본적으로 버는 금액이 줄어들고 내는 돈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디플레이션에 일본 사람들 돈 쓰라고 말해. 말 못해요. 이런 뉴스를 보면 그러면 슈퍼에서 뭔가 사는 거 줄여야 되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뭐 정부에서도 이 뭐 디플레이션을 뭐 벗어나겠어 이런 말 하는 게 다 부질없는 이런 게 이런 식으로도 다 나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남 이야기일 수가 있고 남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들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